자동차과 2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6월 3주차 2학년 기계일반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교과서 111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차시 수업이어서 2차시 수업에는 완충장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충장치란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기계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도 저하시키고 소음의 원인이 되어 작업 환경에 영향을 주며 작업 능률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성력을 이용하여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진동을 방지시키는 기계 요소를 완충장치라 합니다. 자, 완충장치의 종류 중 첫 번째 스프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도 기계 일반 수업에 앞서서 일상생활에서 스프링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스프링은 하중에 따른 변형량을 탄성 에너지로 흡수, 축적하여 충격 및 진동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프링의 재료는 탄성 한도와 피로 한도가 높으며 충격에 잘 견디는 스프링강과 피아노선, 니켈 합금, 스테인리스 강 등이 사용되며 고무나 공기 등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코일 스프링은 봉제를 코일형으로 감은 스프링으로 인장형과 압축형이 있겠습니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경랑,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코일 스프링의 그림 중 이 첫 번째가 인장형 코일 스프링입니다. 인장형이란 이 그림을 기준으로 위아래 고리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손가락을 끼워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코일이 늘어나겠죠. 이것이 인장형 코일 스프링이고, 두 번째로 압축형 코일 스프링은 자, 위아래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이 스프링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압축되겠죠. 이것이 압축형 코일 스프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스프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여러 장 겹친 것을 겹판 스프링이라고 하며 에너지 흡수 능력이 크고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로서의 기능도 있어 철도 차량, 대형 자동차의 현가 장치로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용어 중 현가 장치에 대해서 용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가 장치란 스프링 작용에 의해 차체의 중량을 지지함과 동시에 차륜 의 상하 진동을 완화함으로써 승차감을 좋게 하고 확물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며 각부에 과대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차축식과 독립현가 장치로 대별되고, 또한 스프링의 조율에 따라 기계 스프링식, 유체 스프링식, 공기식, 유압 공기식 등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현가 장치는 이제 영어로 이제 서스펜션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노면의 충격이 이런 이제 차체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자, 일단 판 스프링은 자, 이렇게 판들이 여러 장으로 이제 겹친 것을 이건 이제 겹판 스프링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겹판 스프링식에 의해서 충격을 이렇게 흡수하여 차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이렇게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토션 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림 하중을 받는 데 사용되는 막대 모양의 스프링으로 경량이지만 스프링에 축적된 에너지가 커서 자동차와 전동차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토션 바 이렇게 보면 자동차 바퀴가 있는데
이 자동차 바퀴의 옆에 달린 축을지나 이렇게 장치가 비틀림 하중, 시계 방향으로 비틀림 하중을 통해 이렇게 막대 모양의 이렇게 토션바, 이제 토션바에서 이렇게 이제 스프링을 통해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비틀림 하중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고 이렇게 최소화하는 구동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공기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된 공기의 탄성을 이용한 스프링으로 벨로스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공기를 이용하여 스프링 길이의 조절이 가능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성능이 우수합니다. 차량용 및 프레스 작업용 기계의 진동 방지용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이런 이제 링이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압축 공기의 직선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흡수되면서 이렇게 힘을 가하더라도 이제 차체에는 이렇게 공기의 이런 방지에 의해서 공기가 충격을 흡수하는 이렇게 방식이 공기 스프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품 안에 공기에 의해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스프링의 역할을 하면서 자 이렇게 링이 이제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체에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공기 스프링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를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가 장치의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차량의 차대 프레임에 차바퀴를 고정하여 길바닥에서의 흔들림이 차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게 하는 완충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벨로스는 주름 형태의 모양을 말하며 공기 스프링에는 벨로스형과 다이어프램형이 있겠습니다. 자, 완충 장치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금속 스프링 외의 완충 장치는 고무, 스펀지 등의 비금속 재료나 기름, 공기 등을 매개체로 한 완충 장치 등이 있겠습니다. 자, 완충 장치의 종류 중 첫 번째, 연결용 완충 장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연결용 완충기는 철도 차량의 연결부에부터 출발이나 정지 시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기로 유압과 함께 스프링이나 고무를 이용합니다. 그림 3-68의 연결용 완충 장치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링 스프링 완충기는 자 이렇게 겉부분 여러가지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하중을 좌우축으로 받으면 자 이런 이제 접촉면에 연결된 이런 여러가지 부품들이 이 하중을 흡수하면서 이런 스프링 역할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기로서의 링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링입니다. 부품 링. 자, 두 번째 고무 완충기는 자 이런 중간중간 판 사이에 고무가 장치됨으로써 이 핀으로 다 고무가 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충격을 가하더라도 이렇게 안에 있는 고무들이 다 흡수하면서 이렇게 고무 완충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쇼크 어브쇼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받는 충격과 진동을 완화시켜 승차감을 좋게 하고 차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쇼브 어브쇼버를 차축과 프레임 사이에 설치합니다. 오일 댐퍼와 함께 사용하면 완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항공기 착륙바퀴, 카메라 마운트 시스템 등에 사용됩니다. 자, 그림 3-69의 승용차용 쇼크 어브쇼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 또한 앞에 스프링 댐퍼를 배운 바와 같이 자, 이게 충격과 진동을 완화시키는 건데 이건 차축과 프레임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러 보면 여러분들 아래에 이제 자동차 바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바퀴를 떼내서 안에 있는 차체를 보면 이렇게 쇼크 어브쇼버를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항공기와 이제 카메라 마운트 등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자, 다음으로 오일 댐퍼에 대해서 보면 오일 댐퍼는 축 방향에 하중이 가해지면 피스턴이 이동하여 오리피스로 기름이 유출되면서 차체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켜 승차감을 좋게 합니다. 오일은 점성 개수가 높고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은 실리콘유가 주로 사용됩니다. 자, 오일 댐퍼 여기 안에 실리콘유가 주로 사용되면서 실리콘유의 유압에 의해서 차체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일 댐퍼가 설치됨으로써 승차감을 좋게 하겠죠. 충격이 흡수되니까. 자, 이어서 교과서 113페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마운트 시스템의 용어는 카메라에서 교환이 가능한 촬영 렌즈를 고정시키는 부분 또는 촬영 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읽을 거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조하거나 성능을 높이는 것인데 국내의 자동차 튜닝은 1990년대에 머플러, 휠과 타이어를 개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고려한 튜닝을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초에 튜닝 가게가 증가하면서 튜닝의 고급화가 이루어졌고 2010년 이후에는 외국산 용품들을 많이 들어오면서 튜닝 시장은 연간 7천억대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크게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및 엔진 성능 향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디오, 계기판 등의 부품을 바꾸거나 내부를 장식하거나 시트를 교환하는 것이 흔히 하는 인테리어 튜닝입니다. 익스테리어는 공기 저항 계수를 줄이거나 높이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범퍼 사이드 미러, 스포일러 등을 교체하는 것도 익스테리어에 속합니다.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기화기를 교체하거나 터보 장치를 사용하여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튜닝을 하면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는데 성능을 좋게 하거나 부품을 교체하여 무게를 증가시키면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튜닝은 전기 배선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14페이지 2-6 관용기계 요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종류 및 용도로는 관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강관, 주철관, 비철금속관, 비금속관 등으로 나누어지며 사용 목적에 따라 배관용, 수도용, 구조용, 가스용, 화학공업용 등으로 나눠집니다. 자, 관의 종류 중 첫 번째 관관은 아연 도금을 한 백관과 아연 도금을 하지 않은 흑관 등이 있으며 이음매의 유무에 따라 이음매가 없는 관을 압력 배관용으로 이음매가 있는 관을 주로 구조용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주철관은 관관에 비하여 내식성, 내마멸성이 우수하여 수도용 급수관, 도시가스 공급관, 통신용 케이블관 등의 가치 매설용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구리관은 냉간 인발에 의하여 만들며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열전도성이 좋아 매설용 난방관 및 온수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열전달 효과와 내구성이 필요한 열교환기용, 압력계용, 화학고음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 그림 3-71이 이런 밸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밸브. 두 번째 관이음은 기름, 물, 가스 등의 유체를 수송할 때는 관을 이용하여 관을 연결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는 관이음을 해야 합니다. 관이음은 영구이음과 분리 가능한 이음이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관이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관이음의 종류로는 용접이음이 있는데 용접이음은 영구적인 이음으로 기밀 유지가 좋아 고압을 받는 관이음에 사용되며 설치비와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자, 이어서
나사이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사이음 또한 관이음의 종류 중 하나인데 관의 끝부분에 오스토로 관용 나사를 절삭하고 관이음새를 사용하여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플랜지 이음은 관의 끝에 플랜지를 만들어 결합하는 이음으로 분해 조립이 용이하며 관의 지름이 크거나 유체의 압력이 높은 곳에 사용합니다. 자, 그림 3-71 플랜지 이음은 자, 설명한 바와 같이 나사 플랜지, 용접 플랜지, 일체 플랜지인데 이건 다 단면도죠. 단면도로 이렇게 플랜지를 이렇게 단면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관 이음새로 이렇게 다 이제 플랜지가 이렇게 이제 관의 역할을 이렇게 쭉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의 종류 중 마지막으로 신축 이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온의 유체를 수성하거나 열 변화가 심한 곳에는 열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므로 그림 3-73과 같은 신축 이음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뭐 U밴드, 원밴드, 리턴밴드, 90도, 45도 주름밴드는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으로 통해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6가지를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고 무슨 밴드인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 모양의 이런 이제 파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그림을 보고 파형 신축이음이고, 자, 이거는 이제 패킹 안에 이런 직선 운동에 의해 이제 미끄럼 운동을 하므로 이제 미끄럼 신축이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터는 파이프의 나사를 절삭하는 디스 둘리개의 일종으로 수동 오스터와 기계 오스터가 있겠습니다. 자, 이 또한 신축형 관이음새인데 미끄럼 신축은 안에 이 관에 의해서 직선 운동을 하면서 미끄럼이 되고, 파형 신축음은 자, 이런 이제 미끄럼 신축 파형인 신축이음처럼 이렇게 자, 주름진 이렇게 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자, 주름밴드 신축이음 또한 자,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일 거고, 이어서 교과서 116페이지 관이음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관이음새의 종류 엘보, 티, 크로스, 소켓, 유니언 5가지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이음새의 종류인 엘보는 유체의 흐름 방향 전환용으로 사용하며 90도 엘보, 45도 엘보와 관지름이 다른 관을 연결하는 이경 엘보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T는 유체의 흐름을 이 방향으로 보낼 때 분기관용으로 사용하며 이경 T, 편심 T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크로스는 유체를 세 방향으로 보내거나 유체의 흐름이 교차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네 번째, 소켓은 직선 배관에서 관의 크기가 달라질 경우나 관의 길이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 유니언으로는 배관의 최종 조립 시 관의 길이를 조정하여 연결할 때 사용하며 배관의 분해 시 가장 먼저 분해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밸브와 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톱 밸브는 밸브의 양정이 좁고 개폐가 빠르며 교환과 수리가 쉽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일직선인 글로브 밸브와 흐름의 방향이 90도인 앵글 밸브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슬루스 밸브로는 밸브 디스크가 흐름 방향의 직각으로 미끄러져 유로를 개폐하는 것입니다. 고속, 고압용으로 사용하며 발전기 도입관, 상수도의 주관 등 용량이 크고 밸브를 자주 개폐하지 않는 곳에 사용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17페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76 스톱 밸브, 글로브 밸브, 그림 3-77 슬루브 밸브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자, 밸브 시트의 이제 중간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외압을 받으면 자 이렇게 로드 축이 이렇게 통해 이렇게 핸들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 이렇게 스톱 밸브가 이제 작동되고 이렇게 중지되고 합니다. 슬루스 밸브 또한 이렇게 패킹에 의해서 고정되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축에 의해 자 이렇게 로드 축이죠. 축에 의해 핸들에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작동되고 중지되고 하겠죠. 이렇게 이제 외압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압을 받는 거고. 자, 세 번째로 체크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류 방지용 밸브이며 대부분 외력 없이 유체 자체의 압력으로 조작됩니다. 밸브의 구조에 따라 스윙형, 리프트형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 밸브는 압력 용기나 보일러 등과 같이 고압인 곳에 설치합니다. 연기 또는 관 안의 압력이 규정 한도에 달하면 밸브가 동작하고 내부의 압력을 배출을 하여 용기 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밸브입니다. 마지막으로 콕은 원통이나 원뿔형 플러그를 90도 회전시켜 유량을 조절해주는 밸브로 조작이 간편하고 유량이 적고 저압인 수도형, 중간 밸브형 등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림 3-78 체크 밸브, 안전 밸브, 콕 밸브. 자, 이런 이제 유압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밸브 유량 흐름에 의해 밸브가 개폐되면서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작동 이제 유량이 이제 흐르고 말고 이렇게 조절이 되고 스프링 안전 밸브는 밸브 스프링에 의해 이렇게 유압 조절이 되면서 될 거고. 자, 이제 콕 또한 이제 콕이 이런 이제 위에 콕의 이런 이제 작동에 의해 이렇게 이제 유압이 지났다가 개폐됐다가 하겠죠. 막히고. 자, 이런 이제 수도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용에도 이런 식으로 체크 밸브를 많이 씁니다. 주로. 자, 이상으로 6월 3주차 2학년 기계 일반 온라인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